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대한민국 핀테크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글로벌 핀테크 시장과 소통하기 위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를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은 의원님, 김병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더글라스 페이건 안티파이낸셜 국제부문 대표님, 맷딜 비자 글로벌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대사관의 대사님 또 대사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금융과 핀테크 산업을 이끌어 주시는 은행연합회 김태형 회장님,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김대윤 회장님, 그리고 각 금융협회와 금융그룹, 그리고 핀테크 기업인 여러분, 이번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핀테크 지원센터의 정유신 이사장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해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인터넷 전문은행법, 금융혁신특별법 제정,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추진,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까지 핀테크 산업 육성과 금융혁신을 위해 쉼없이 질주해 왔습니다. 오늘은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면서 지금의 변화가 길고 긴 금융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핀테크가 금융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은 태생적으로 계산하는 동물이라며 금융의 발생을 인간 본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주장을 증명하듯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5,500년 전의 인류 최초의 기록은 금융거래였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긴 전쟁이 식량 비축과 물자 보급을 위해서 높은 이자를 받고 큰 위험을 감수해주는 모험대차라는 금융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항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이 수표가 되었고 주식회사가 만들어졌으며 암스테르담에는 세계 최초로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런던 시내 건물의 대부분을 전소시킨 1666년의 런던 대화재 이후 화재보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금융은 단순히 경제의 한 영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 경제, 기술, 문화,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총망라한 집합체이기도 합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제로서 작동하면서 금융 스스로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금융과 인류는 변증법적인 발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다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ICT,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이 경제의 공급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 이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이터 주도 경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과 IT, 다양한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산업 간 융합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이 없이 개방과 공유로 참여자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으며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 구조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새로운 세대는 상거래의 기본을 온라인 거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들의 재미있고 편리하고 빠르고 저렴한 서비스에 대한 선호는 금융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관련 서비스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앱, 하나의 플랫폼에 대한 수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내재적 한계도 나타났습니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윤 추구와 집중화된 금융의 위험성을 드러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초대형 금융회사들은 사회 경제적 문제의 해결 기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였습니다.
위기의 해결책으로 마련된 강한 규율 체계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약이나 고급 인력들의 실업 문제 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금융을 둘러싼 환경의 복합적인 변화, 그리고 스스로의 내재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 시스템은 새로운 변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변화가 바로 핀테크의 등장입니다. 금융과 기술의 결합이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1472년 이탈리아 시에나의 벤치에서 시작된 최초의 은행이 설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금융과 기술의 만남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전신 전보와 같은 아날로그 기술부터 ATM, 스위프트 등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서 금융은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을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금융과 기술의 결합은 주로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한 방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핀테크 현상은 과거와는 다른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달된 주요 핀테크 분야는 간편결제, P2P, 크라우드 펀딩 등과 같은 고객과의 접점이 크고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거나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 또는 기존 금융 인프라가 성숙하지 못한 지역에서의 대안금융들입니다. 핀테크를 통한 금융의 변화는 금융회사나 기존 금융을 이용하던 소수 고액 자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핀테크는 기존 금융권의 독과점에 도전하여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금융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민주적인 금융으로의 근원적인 변화입니다. 한편 핀테크의 발달로 금융의 탈집중화가 심화되고 전통적 금융업 간의 경계도 모호해지면서 핀테크가 금융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관리 체계와 규제 체계의 전환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성장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플레이어들에 대해 어느 시점에서부터 규율이 시작되어야 할지, 국경을 넘어 금융의 영역으로 진입해 오는 빅테크들에게는 어떠한 규율 방식이 적절할지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의 핀테크는 주요국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높은 기술 수준과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도 한국이 핀테크를 통해 금융을 재미있게 만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핀테크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높은 ICT 인프라 수준과 새로운 것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소비자 성향은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들이 성장하기에 매우 유리한 여건입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존 기술에 더해서 최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기술이 금융과 결합하면 핀테크의 비상을 위한 좋은 활주로가 될 것입니다. 금융 소비자 관점에서도 한국의 디지털 수용도는 매우 높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약 94%, 모바일 뱅킹의 등록 이용자 수는 약 9천만 명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20, 30대뿐만 아니라 50대 이상 시니어 세대들의 핀테크 이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규정 중심의 촘촘한 규율 체계, 경직적이고 보수적인 기존 금융 산업의 영업 방식,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금융시장 등은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들입니다. 세계 경제와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금의 대분기점을 대한민국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적 경제로 전환하고 금융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정부는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시장 진입부터 성장, 그리고 시장 확장까지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기반으로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총 26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금융과 통신의 융합, AI를 활용한 인슈테크의 고도화, 자본시장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시장에서 검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앱이나 QR코드를 활용한 결제, 간편보험 가입, 금융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 등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신서비스의 테스트도 계속될 것입니다. 전향적 심사와 신속한 절차 운영으로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가 전 세계 핀테크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핀테크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지원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모험 자본과 연계한 핀테크 투자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규제 특례가 단순한 실험에 그치지 않고 아날로그 규제에서 디지털 규제로의 근본적인 규제 체계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네거티브 규제의 철학이 담긴 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졸업한 핀테크 기업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어서 가볍고 간소한 인가 단위를 허용하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회사들 역시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혁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 권역별 핀테크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고, 이를 위해서는 핀테크 랩 등을 활용한 새로운 핀테크 기업의 발굴 지원과 연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도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경쟁적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 영업 규제 등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핀테크와 금융그룹들이 글로벌 금융 플랫폼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핀테크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계속하겠습니다. 오픈 뱅킹을 통해 금융결제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개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금융 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해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가 필요한 국가들에게 결제, 보안, 그리고 신용정보 등 한국의 금융 인프라를 접목하여 금융 분야 신남방 정책인 핀테크 로드를 개척하는 한편 영국 등 핀테크 선진국으로의 해외 진출도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혁신과 포용의 균형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분들의 사회적 충격을 관리하고 연착륙을 돕는 것, 혁신의 빛, 반대편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한 사회의 발전은 혁신에서 시작되지만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비로소 사회 전체의 번영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이는 것임을 항상 유념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17세기 유럽의 한 작가는 금융의 본질을 영원히 쉬지 못하고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려야 하는 시지포스의 운명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요인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문제와 금융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 지난한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핀테크는 단순한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구조적 변화가 금융에 미친 결과의 총체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으며 그 흐름이 한 국가의 발전, 나아가 인류의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살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라 하겠습니다. 특히 핀테크와 금융혁신을 향한 경주에서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고 함께 걸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